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오래된 한옥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이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속에는 5년 만에 귀향이 가져다준 기대와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엄마, 나왔어. 문을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곳에 서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떠날 때의 그 따뜻함 대신 차가운 그림자로 물들어 있었다. 하은아, 왜 왔어? 이제 와서 무슨? 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스며들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나 이제 돌아왔어. 용서해줄래? 변한 거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변한 게 없다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변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리는 내 탓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문이 쾅 닫혔다. 비가 내리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하리와의 관계가 가족에게 드러난 그날 이후로 나는 서울을 떠나 제주로 도망쳤다. 이제 돌아왔는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익숙한 거리를 헤매다 작은 찻집 봄비에 들어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풍경이 보였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은 여전했다. 단풍이 물든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산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제주의 바다처럼 차가웠다. 제주에서 나는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살았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하리와의 추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볼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리, 내 유일한 사랑.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알았고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여기 유자차요. 웨이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웨이터는 하리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은아, 그녀의 손이 떨리며 잔을 놓쳤다. 차가 테이블에 쏟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의 세월이 그 찻집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하리는 여전했다.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그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미안, 하은아. 갑자기 이 하리가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그 따뜻함이 5년의 공허를 채웠다. 하리야, 너 여기서 일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이 일로 버티고 있어? 너는? 제주에서 들었어. 잘 지내?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다. 나 돌아왔어. 가족한테. 쫓겨났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은아, 나 때문에. 미안해. 그날 우리는 찻집 문을 닫고 함께 비를 뚫고 나왔다. 서울의 골목길은 비에 젖어 반짝였다. 우리는 옛날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잖아. 하리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골목 끝 작은 벤치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가 우리를 적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하리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윤의 고백에 그녀는 대답 대신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애틋한 키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이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리의 전화가 왔다. 하은아, 우리 엄마가 내 소식 들었대. 만나러 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나는 알았다. 이 재회는 새로운 폭풍의 시작일 터였다.
한국의 가족이란 사랑만큼이나 무거운 족쇄였다. 우리는 다시 그 한옥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둘이서. 하은의 귀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5년의 이별이 가져온 상처를 치유할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파헤칠지. 서울의 가을바람이 속삭이듯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리의 손을 잡은 채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가족의 문턱을 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리의 어머니 집은 우리 집과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 동네는 여전했다. 아침마다 시장에서 오는 생선 냄새,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 떨며 김치 담그는 소리. 한국의 전형적인 주택가, 가족의 유대가 뿌리 깊게 박힌 곳,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상적인 삶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력. 나는 그 벽 앞에서 수없이 울었다. 들어와. 하은아, 하리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제주에서 잘 지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우리는 차를 마셨다. 하리는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쥐었다. 엄마, 하은이가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리의 용기에 나는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리야, 너도 알잖아. 이 동네에서 우리처럼 평범한 집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 하은이 엄마한테 들었어. 너희 때문에 집안이 산산조각 났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하리의 어머니에게 다 말한 거였다. 5년 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 날,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터져버렸다. 아버지는 이게 무슨 수치냐 하며 문을 쾅 닫았고, 어머니는 하은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울었다. 하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직원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하셨다. 우리는 도망쳤고 나는 제주로, 하리는 서울에 남아 홀로 버텼다. 엄마,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면 왜 하은이 가족이 너희를 쫓아냈을까? 리아, 너는 아직 젊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그게 한국 여자의 길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희는 서로를 위해 살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은아, 너희가 아는 사랑이 이 세상에 맞지 않아.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상처를 봤어. 결국엔 포기해야 해. 그날 우리는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서로를 안아주었다. 하은아, 무서워, 하리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하지만 같이라면 할 수 있어.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한강변, 가을 단풍이 물결처럼 펼쳐진 그곳. 벤치에 앉아 우리는 옛 추억을 꺼냈다. 기억나. 대학 축제 때 너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던 거. 하리가 웃었다. 응, 내가 매운 거 못 먹어서 울상짓던 거. 우리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하리와 함께 제주에서 가져온 소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개업식 날 하리의 친구들이 왔고 내 옛 동창도 몇 명 타지만 가족은 없었다. 축하해, 하은아. 하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닫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 사인, 한강의 불빛. 여기서 살자, 하리야. 우리만의 집으로.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그러나 평화는 깨졌다. 하리의 전 동생, 민준이가 카페에 찾아왔다. 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누나, 엄마가 병이 심해지셨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데 그의 말에 하리는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다. 누나, 너희 관계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하은 누나도, 너도. 포기해. 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하리야, 엄마 용서받고 싶으면 그 관계 끊어라. 하리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리야, 선택은 내 거야. 하지만 나 기다릴게. 그날 밤, 하리는 울면서 잠들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의 가족에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 된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다음 날, 하리가 말했다. 하은아, 나 엄마 만나러 갈게. 너는 여기 있어.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서 있었다. 나는 불안했다. 이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하리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 그날, 나는 카페에서 홀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주인분이세요? 분위기 좋네요. 레즈비언 커플이 운영한다던데.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사랑의 맛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 대화가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하리가 돌아온 건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하은아, 엄마가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셨어. 너나 가족.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하리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리고 민준이가 내 과거를 파헤쳤대. 제주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는 소문에 나는 충격에 눈을 깜빡였다. 뭐? 그건 루머야. 나 제주에서 혼자였어. 너만 사랑했어. 그 순간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하리의 동생이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다.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단순한 질투? 하리는 울었다. 믿어, 하은아. 나 믿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카페의 작은 방에서 창밖 눈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하리야, 우리가 강해질 거야?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속삭였다. 다음 주 카페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LGBTQ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섞어 사랑의 차 한 잔이라는 테마로. 하리가 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한국 차는 기다림의 맛이야. 사랑도 그래.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거셌다. 동네 주민들이 이런 데가 뭐야 하며 험담을 했다. 심지어 카페 유리에 정상적으로 살아라라는 낙서가 새겨졌다. 고조는 민준과의 대면이었다. 그는 카페에 다시 왔다. 누나, 이제 그만해. 엄마가 자살 시도하셨어. 그 말에 하리는 무너졌다. 민준아. 왜 우리를 이렇게 해?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다. 누나, 너희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났어. 하은 누나가 제주에서 바람 폈다는 증거도 있어? 사진 봤어.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거기엔 내가 제주 카페에서 웃는 사진, 옆에 낯선 여자. 하지만 그건 그냥 손님이었다. 이건 오해야.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비웃었다. 오해. 누나, 눈으로 봐에 내 사랑이 이런 거잖아. 하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나는 민준이를 밀치며 말했다. 너 배신자야. 가족을 지킨다고 우리를 파괴해.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누나, 선택해. 엄마 나, 이 여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리는 나를 보며 물었다. 하은아, 진짜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하리야. 나 너만 사랑했어. 증명할게. 우리는 제주로 가기로 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하리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 하은아. 나 두려웠어. 제주에 도착한 우리는 내 옛 카페를 찾았다. 주인이 바뀌었지만 옛 직원이 기억했다. 하은 씨, 그 사진. 그 여자는 그냥 단골 손님이야. 바람. 웃기지 마. 증언을 녹음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하리가 병원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리야, 내 탓 아니야. 우리 탓도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이 비극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리는 말했다. 하은아, 이제 엄마 편지대로 할 수 없어. 너랑 살 거야. 우리는 카페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기억의 차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기리며.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마다 하리는 꿈에서 어머니를 불렀다. 겨울이 깊어지던 서울, 눈보라가 거리를 뒤덮었다. 카페 기억의 차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다. LGBTQ 단체의 모임 장소로 매주 토요일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리와 나는 함께 차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아, 엄마가 좋아하던 유자차야. 이 맛으로. 위로받아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엄마, 미안해. 나 사랑해. 하리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추위를 녹였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하리의 사촌, 지은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변호사로 가족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리야, 민준이가 후회해. 엄마 상속 문제로. 너희 관계를 인정 못해. 법적으로도 복잡해.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나를 노려보았다. 하은 씨, 당신 때문에 하리 가족이 망가졌어. 제주 루머, 그거 내가 조사했어. 진짜로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 없지만 소문만으로도 충분해. 하리, 이 여자 버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그 말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지은이, 하리의 가족 중 유일하게 우리를 지지하던 사람. 그녀가 왜? 나중에 알았다. 민준이가 지은이를 설득한 거였다. 가족을 지키자는 명목으로. 하리는 충격에 무너졌다. 하은아, 나 포기할까봐. 그녀의 고백에 나는 화가 났다. 포기. 그게 사랑이야? 하리야, 너도 나처럼 강해져.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카페의 문을 잠그고 눈 내리는 거리를 나와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하은아, 미안. 나 무서워. 가족 잃고 이제 너마저. 하리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가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에 맞서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LGBTQ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그곳.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리가 외쳤다. 군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대의 야유도 들렸다. 변태들,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하리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행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TV에 나왔고 카페 손님이 폭증했다. 심지어 내 어머니가 연락이 왔다. 하은아. 봤어. 내가. 강해졌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용서해줄래? 나 여전해. 어머니와의 재회는 설날에 있었다. 가족 모임 대신 작은 찻집에서.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와 하리를 보며 말했다. 하은아, 하리야. 나 잘못했어. 한국 엄마들은 자식의 행복만 생각 못해, 이제. 받아들이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우리 손을 덮었다.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조금 열렸다. 하지만 민준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멀었다. 민준이는 편지를 보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죽음이 내 탓이야. 하리는 답장을 썼다. 민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우리 사랑 인정해.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하리와 나, 그리고 어머니.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피어나. 하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웃었다. 그래, 피어나라. 하지만 평화는 또 깨졌다. 지은이가 카페에 찾아와 폭로했다. 하리야, 민준이가 자해했어. 너희 때문이래. 거짓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 하리는 다시 흔들렸다. 하은아, 나 못 버틸 것 같아. 그녀가 떠나려 했다. 나는 붙잡았다. 하리야, 이게 시험이야.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화했다. 하은아, 너 없인 못 살아. 하리가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영원히 약속하듯. 돌아와서 우리는 민준이를 만났다. 병원에서. 그는 울며 사과했다. 누나, 내가 소문 퍼뜨렸어. 가족 지키려다. 다 잃었어. 하리는 그를 안아주었다. 민준아, 이제 가족이야. 진짜로. 여름이 다가오던 그날, 카페 기억에 차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사랑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통 무용과 LGBTQ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이벤트. 하리가 무대에 섰다. 저는 하리예요. 이곳에서 만난 하은과 함께 사랑을 배웠어요. 한국의 가족, 사회가 우리를 밀어냈지만 우리는 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준이도 왔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지켜보았다. 지은이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리야, 나도 용서받고 싶어. 내 사랑 인정할게. 고조는 내 가족과의 대면이었다. 어머니의 중재로 우리 집 한옥에서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하은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나는 하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이게 내 삶이야. 하리와 함께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한국 남자는 딸이 결혼해서 손주 보길 바래.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문은 열렸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여름 축제의 하늘에 피는 불꽃처럼 우리의 사랑이 터졌다. 하은아, 고마워.
내 덕에? 나 자유로워졌어, 하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덕이야.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렸다. 언론 보도.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 한국 사회의 벽 찬반이 갈렸다.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런 게 한국이냐? 가족 파괴자들 이 카페에 항의 전화가 왔다. 하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은아,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지만 싸울 거야.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TV 생방송에서 우리의 사랑은 인권이에요. 한국이 더 포용적이 되길 바래요. 하리의 말에 시청자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지만 지지가 더 컸다. 민준이는 SNS에 올렸다. 누나들 응원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도 합류했다. 미안해, 하리야. 가을이 다시 왔다. 비가 내리는 그 골목에서 우리는 서 있었다. 1년 전 내가 돌아온 그곳. 하은아, 이제 집에 가자. 하리가 말했다.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열었다. 들어와. 둘이는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었다. 아버지도 왔다. 미안하다, 하은아.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서약식. 제주 바다 앞에서 무지개 깃발 아래. 하리야, 영원히 사랑해. 하은아, 나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작은 세상은 변했다. 가족의 포용,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서로의 사랑. 오랜 시간 떠났던 내가 돌아왔을 때 가족은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열렸다. 사랑은 때론 상처를 주지만 결국 치유한다. 한국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